길들이기. 박강태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공부를 재미로써 하고 즐기지 의무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별을 떠나온 어린 왕자는 사막을 헤매다 장미가 만발한 화원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어린 왕자는 크게 실망하게 된다. 자신의 별에 있던 장미와 똑같은 장미가 지천이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슬퍼진 어린 왕자는 초원에 누워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한 마리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다가왔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한다. 아직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어린 왕자는 길들여진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다. 여우는 그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한다. 넌 지금 나에게 수많은 소년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난 내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난 너에게 있어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할 테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어린 왕자는 그때 별에 두고 온 자신의 장미를 생각했다. 여우는 다시 이야기한다. 길들어지면 여우에게 아무 상관없는 밀밭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다. 아무 의미 없던 밀밭이지만 그리운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할 것이고 밀밭을 스치는 바람마저도 사랑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길들인다는 것은 참을성이 필요한 일이다.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길들여야 한다. 길들여지면 서로는 행복해진다.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기쁠 테니. 나는 어린 왕자와 여우의 이야기를 나래에게 들려주었다. 나래는 내 이야기에 감동이라도 받은 표정이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그게 공부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나는 빙긋 웃었다. 나는 나래에게 공부를 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다. 공부를 길들이라고요? 나래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 공부를 길들이는 거야. 지금 나래에게 공부는 적이야. 무찔러야 할 정말이야. 하지만 공부는 원래 나래의 적이 아니었어. 나래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수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지. 하지만 나래가 공부를 길들이면 공부는 나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변할 거야. 지긋지긋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공부가 나래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게 바뀌는 거지.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이 여자친구를 위해 국어책에 나오는 멋들어진 시를 외운다거나 팝송을 불러주기 위해서 영어 가사를 외우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시와 영어 가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바뀌게 되지. 지금 해야 하는 공부가 나만의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공부가 즐거워지지 않겠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나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한 번에 문을 열지 않는다고.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였듯이 천천히 다가가야 해. 그때 시험이나 입시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잖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함께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당장 시험을 못 보더라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내게 마음을 연단다. 그럼 성적도 저절로 오르게 되어 있는 거야. 생각해봐. 공부가 원수라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먼저 공부와 화해해야 해. 공부가 고마운 존재란 걸 인정해야지. 공부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건 시험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반짝이는 거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나를 살찌우거든. 나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느꼈어요. 음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역사가 되고 친구들과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배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마치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음악은 음악 시간에만, 역사는 역사 시간에만, 국어는 국어 시간에만 관계가 있어요. 영어 회화를 배우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관심은 그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것뿐이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 관계와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선생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교과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이 과목과 저 과목은 어떤 관계가 있지? 하고 말이야. 처음부터 교과서 본문을 외우려 하지 말고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보려. 학습 목표에는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가 분명히 쓰여 있어. 그걸 읽으면서 공부하는 내용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교과서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거야. 마치 나와 교과서가 서로를 길들이는 것처럼 말이야. 나래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다. 나는 그런 나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나래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나래님이 저물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나래가 일어섰다. 저기요. 그래, 이야기하렴. 잠시 머뭇거리던 나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 혹시 다음에 다시 와도 될까요?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다시 뵙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학습법 강의를 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인데 언제든 찾아오렴. 오늘 감사했어요. 나래는 꾸벅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머리를 찰랑거리며 뛰어갔다. 핀란드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네요. 핀란드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까?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는 식으로 반응한다. 공부를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그것도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면 핀란드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사랑한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고생스럽게 참고 이겨내면서 하는 공부가 한국식이라면 핀란드 학생들은 미래의 성공은 물론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대하는 마음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핀란드 학생들에게 공부는 바로 재미와 의미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정말 강한 만족감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공부 자체를 사랑하는 핀란드 학생들의 공부는 그래서 강력하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피사에서 학교 수업 외의 공부 시간은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공부를 사랑하는 핀란드 학생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핀란드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학년 6반 교실에 여분이 조금 있어요. 혹시 더 읽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착순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